현상의 종류는 첫째로 우리가 그것들을 인식하는 방법에 의해 정의되고, 둘째로 하나의 현상이 다른 현상으로 전환되는 형태에 의해 정의된다. 우리는 현상을 인식하는 방법과 그것들이 다른 현상으로 전환되는 형태에 따라 세 가지 종류의 현상을 구별한다. 움직임 현상, 생명 현상, 의식 현상. 움직임 현상, 즉 물체의 상태 변화는 우리의 감각기관이나 기기를 통해 인식된다. 실제로 이는 우리가 느끼는 감각의 원인으로 추정되는 것들의 투사일 뿐이다. 물리학은 우리가 감각기관이나 기기를 통해 한 번도 관찰하지 못한 많은 현상의 존재를 인정한다. 예를 들어 분자의 움직임이 그러하다. 생명현상은 직접적으로 관찰되지 않는다. 우리는 그것을 특정한 감각의 원인으로 투사할 수 없다. 하지만 특정한 감각의 집합체는 우리가 생명현상의 존재를 추측하게 만든다. 즉, 물리적 현상들이 특정한 방식으로 집합을 이루는 것은 생명현상의 존재를 추측하게 만든다. 우리는 생명현상의 원인을 감각기관이나 기기로는 포착할 수 없고, 물리적 감각의 원인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으로 정의한다. 생명현상의 존재를 나타내는 징후는 생명체가 자기 복제, 즉 동일한 형태로 번식할 수 있는 능력이다. 의식현상은 우리가 스스로 직관적으로 인식하는 주관적인 감각이다. 다른 사람들 속에서 그것의 존재는 자신과의 유사성을 바탕으로 추론하며 행동에서 나타나는 그것의 표현과 언어를 통한 소통을 통해 알게 된다. 움직임 현상은 서로 전면적으로 전환된다. 열은 빛으로 전환될 수 있고 압력은 운동으로 전환될 수 있는 등 어떤 물리적 현상도 다른 물리적 현상에서 만들어질 수 있다. 어떤 화학적 결합도 합성 과정을 통해 적절한 비율과 적절한 물리적 조건에서 성분을 결합하여 만들어낼 수 있다. 그러나 물리적 현상은 생명 현상으로 전환되지 않는다. 어떤 물리적 조건을 조합한다고 해도 과학은 생명을 창조할 수 없으며 화학적 합성으로 살아있는 물질, 즉 원형질을 만들 수 없다. 우리는 주어진 양의 얼음을 물로 변환하기 위해 필요한 열을 생성하는 데에 얼만큼의 석탄이 필요한지 말할 수 있지만 한 살아있는 세포가 다른 살아있는 세포를 생성하는 데 필요한 생명 에너지를 만드는 데에 얼만큼의 석탄이 필요한지는 말할 수는 없다. 마찬가지로 물리적, 화학적, 기계적 현상은 스스로 의식 현상, 즉 생각을 만들어내지 않는다. 만약 그렇다면 회전하는 바퀴가 일정한 에너지를 소모하거나 일정 시간 동안 회전하면 아이디어를 생성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바퀴가 몇백만 년을 회전하더라도 거기서 아무런 아이디어도 나올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물리적 현상이 생명 현상이나 의식 현상과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된다. 생명 현상은 다른 생명 현상으로 전환되며 그것들은 무한히 증식하고 물리적 현상으로 전환되어 기계적 및 화학적 결합을 생성한다. 생명 현상은 물리적 현상 속에서 나타나며 그 존재를 확인할 수 있다. 의식 현상은 주관적으로 감지되며 물리적 현상과 생명 현상으로 전환되면서 엄청난 잠재적 힘을 가진다. 우리는 생산적인 힘의 기초가 욕망, 즉 정신적 상태나 의식 현상에 있음을 안다. 욕망은 엄청난 잠재적 힘을 가지고 있다. 남녀의 결합된 욕망으로 하나의 민족이 생길 수 있다. 사람의 활동적이고 창조적인 힘, 즉 강을 변화시키고 바다를 연결하며 산을 뚫는 힘의 기초도 의지, 즉 정신적 상태나 의식 현상에 있다. 따라서 의식 현상은 물리적, 화학적, 기계적 현상에 비해 더 강력한 결합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생명 현상을 창조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움직임 현상이 할 수 없는 일이다. 실증주의 철학은 모든 세 종류의 현상이 움직임에서 발생하며 이 세 종류의 현상은 본질적으로 모두 움직임이라고 주장한다. 이 관점을 유지한다 하더라도 이것들은 서로 비교할 수 없는 서로 다른 세 가지 종류의 움직임이라고 인정해야 한다. 물리적, 생리적, 정신적 현상은 우리가 동일한 기준으로 측정할 수 없다고 말할 수 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생명 현상과 의식 현상은 전혀 측정할 수 없다. 우리는 오직 첫 번째인, 즉 움직임 현상에 대해서만 측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것도 매우 추상적이다. 어쨌든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생명 현상이나 의식 현상은 물리적 현상에 대한 공식으로 표현할 수 없으며 그들에 대해 우리는 어떤 공식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다. 다양한 종류의 현상들 간의 관계를 이해하고자 한다면 그들이 서로 전환되는 법칙을 보다 자세히 살펴보아야 한다. 우선 물리적 현상을 살펴보고 그들이 서로 전환되는 모든 조건과 속성을 세밀하게 연구해야 한다. 분트는 생리학적 심리학 이론을 설명하며 이렇게 썼다. 감각의 행동은
자극의 행동에 의해 일어난다. 그러나 이 두 행동은 결코 동일하지 않다. 담배를 켜는 불꽃 하나로도 전체 도시를 불태울 수 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를 이해해야 한다. 어떤 물체의 끝을 칼날처럼 놓고 균형을 맞춘 후 양쪽에 동일한 무게의 물체를 놓으면 물체는 떨어지지 않는데, 그들이 떨어지려는 힘을 상쇄하고 서로 균형을 맞추기 때문이다. 한쪽에서 아주 작은 무게를 제거하면 다른 쪽은 그 무게를 밀어내어 바닥에 떨어지게 된다. 즉, 원래는 보이지 않는 힘이 이제는 가시적으로 움직이는 힘이 된다. 하지만 만약 우리가 그 무게들을 지면에 놓으면 중력은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게 된다. 그러나 중력은 여전히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힘들로 전이된다. 분트는 움직임을 일으키려는 힘을 결합된 힘 혹은 희생된 힘이라고 부른다. 실제로 움직이는 힘은 자유로운 힘 혹은 살아있는 힘이라고 하며, 자유로운 힘들 사이에서 결합된 힘을 풀어주는, 해방시키는 힘과 풀려진 힘을 구분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힘을 풀어주는 것과 그 힘이 다른 힘으로 전환되는 것은 커다란 차이가 있다. 하나의 움직임이 다른 움직임으로 변환될 때 자유로운 힘의 양은 그대로 유지된다. 반면 하나의 힘이 다른 힘을 해방시킬 때 자유로운 힘의 양은 변화한다. 자극의 자유로운 힘은 신경에 결합된 힘을 풀어낸다. 그리고 이 결합된 신경의 힘이 해방되는 과정은 신경의 각 지점에서 일어난다. 첫 번째 움직임은 불처럼, 눈덩이처럼 커지며 새로운 눈덩이를 끌어당긴다. 따라서 감각의 작용은 자극의 작용과 결코 동일하지 않아야 한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해방된 힘과 해방시키는 힘의 관계를 더 넓게 살펴보자. 우리는 때때로 매우 적은 양의 물리적 힘이 엄청나게 많은 물리적 에너지를 해방시킬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러나 우리가 모을 수 있는 물리적 힘의 양이 아무리 많아도 미세한 생명체가 독립적으로 존재하기 위해 필요한 생명 에너지를 해방시키는 데는 전혀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살아있는 유기체에 존재하는 힘, 즉 생명력은 움직임의 힘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의 에너지를 해방시킬 수 있다. 생명력은 물리적 에너지뿐만 아니라 생명 에너지까지 무한히 많은 양을 해방시킬 수 있다. 미세한 생명세포는 무한히 확장하고 새로운 종으로 진화하고 대륙을 식물로 덮고 바다를 해조류로 채우며 산호초로 섬을 만들고 석탄의 두꺼운 층을 남기기도 한다. 의식 현상에 내재된 숨겨진 에너지에 대해서는, 즉 생각, 감정, 욕망, 의지에 대해서는 그 양이 측정할 수 없을 정도로 무한하고 끝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된다. 우리는 개인적인 경험과 관찰, 역사적인 사실을 통해 아이디어나 감정, 의지가 드러날 때 무한한 양의 에너지를 해방시키고 끝없이 새로운 현상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아이디어는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활동하며 점점 깊어지고 새로운 현상들을 유발하고 계속해서 새로운 에너지를 해방시킨다. 우리는 그 생각들이 사람들의 이름이 신화로 변해버린 후에도 계속 살아가며 작용하는 것을 본다. 그들의 말은 무수히 많은 입에서 반복된다. 아이디어는 분석되고 해석된다. 남겨진 작품들은 번역되고 인쇄되며 읽히고 암기되고 암송되며 무대에서 상연된다. 그리고 그림으로 그려진다. 이것은 세계적인 천재들의 위대한 작품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의 작은 시조도 수천 년을 살아가며 수백 명의 사람들을 자신을 위해 일하게 하고 자신을 다음 세대로 전달하도록 만든다. 푸시킨이나 렘몬토프의 작은 시 하나를 보라. 그 시 속에는 잠재적인 에너지가 무수히 많이 담겨 있다. 이 에너지는 사람들의 감정뿐만 아니라 존재 자체로 그들의 의지에도 영향을 미친다. 호머의 말, 생각, 감정이 어떻게 살아가며 죽지 않으려 하는지 보라. 그리고 그의 모든 말이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움직임을 일으켰는지 생각해보라.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은 시인의 한 생각에는 엄청난 잠재적인 힘이 내재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 힘은 석탄 덩어리나 살아있는 세포에 내재된 잠재력과 비슷하지만 그보다 훨씬 더 미세하고 가벼우며 강력하다. 이 놀라운 현상들의 관계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어떤 현상이 물리적 현상에서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느냐에 따라, 즉 그것이 물질에서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느냐에 따라 그 현상은 더 많은 숨겨진 힘을 지니고 더 많은 현상들을 만들어낼 수 있으며 더 많은 에너지를 해방시킬 수 있고 시간에 의존하지 않게 된다. 물리학의 원리와 관련하여 에너지의 양은 일정하다는 원칙에 연결하면 우리는 이전에 말한 것이 새로운 에너지를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숨겨진 힘을 해방시키는 것이었다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는 생명과 사고에 해방하는 힘이 기계적 운동과 화학적 영향에서 해방되는 힘보다 무한히 더 크다는 것을 발견했다. 미세한 살아있는 세포는 화산보다 강하고 아이디어는 지질학적 변혁보다 강하다. 이러한 현상들 사이의 차이를 규명한 후 현상이 스스로, 즉 우리의 인식과 감각과는 독립적으로 어떤 모습일지를 살펴보자. 우리는 곧 이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우리는 현상을 자극으로서, 즉 그것이 감각을 일으킬 때만 알 수 있다. 실증주의 철학은 모든 현상에서 기계적 움직임을 본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진동하는 원자나 전자 등의 운동이 만들어내는 다양한 조합이 다양한 현상을 생성한다는 가설은 시간과 공간 속의 세계 존재에 대한 완전히 인위적이고 자의적인 가정에 근거한 단지 하나의 가설에 불과하다. 시간과 공간의 조건이 단지 우리의 감각적 인식의 속성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게 되면 움직임을 모든 것의 근본으로 보는 가설을 완전히 파기하게 된다. 왜냐하면 움직임에는 공간과 시간이 필요하고, 즉 공간과 시간의 조건이 세계의 속성이 아니라 의식의 속성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실상 우리는 현상에 대해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우리는 어떤 원인들의 조합이 우리의 의식을 통해 작용하여 녹색 나무로 인식되는 일련의 감각을 일으킨다는 것만 알고 있다. 하지만 나무의 이미지가 이 감각을 일으킨 원인들의 실제 본질에 부합하는지는 우리는 알 수 없다. 현상과 그 뒤에 숨겨진 본질, 즉 사물의 본질 간의 관계에 대한 문제는 오래전부터 철학의 가장 중요한 문제이자 어려운 문제였다. 우리가 현상을 공부함으로써 그 원인에, 즉 사물의 본질에 접근할 수 있을까? 칸트는 확실히 말했다. 아니다. 우리는 현상을 공부한다고 해서 사물의 본질을 이해할 수 없다. 칸트의 견해가 옳다고 인정한다면 우리가 사물의 본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실증과학의 방법과는 완전히 다른 방법과 길을 찾아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한다.